단계적 일상 회복이 다음 주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대구는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일상 회복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겪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가장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에도 분산 배치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0년 뒤인 오는 2031년까지 전국 대학의 3분의 1이 폐교 위기를 맞는다는 대학 위기 예측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을 앞둔 중3 학생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면서 민감한 개인사까지 요구해서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해 뜨면 20도, 해지면 추워지는 게 요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도 많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는 길가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오늘도 즐길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보시면 청송의 가시거리 250m, 의성의 가시거리 240m, 군위는 1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밤사이 지표면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으니까요. 오늘도 서행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낮에는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5도, 안동 5도, 구미도 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20도, 안동 19도, 구미 19도로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는 있겠지만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역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다음 주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대구는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까지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만큼 방역 완화에 따른 위험이 크고 일상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거리두기 방역 체계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합니다. 다중 이용시설 시간 제한은 모두 해제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단계적으로 풀립니다. 일상 활동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종교활동 참여 규모는 50%까지 확대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감염 취약 시설도 접종 완료자나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되면 면회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을수록 일상 회복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 회복 전환을 이제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유행 규모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 이하로 잘 관리하면서 감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대구 66.8%로 전국 70.1%보다 3.3%포인트 낮습니다. 다음 주 접종을 시작하는 12살에서 16살 청소년 사전 예약률도 대구는 13.7%로 전국 평균 21.4%보다 7.7%포인트 낮습니다. 접종률을 높이셔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이 도움을 힘을 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줘야지만 방역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동산병원을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본격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가 51만 다발로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영구 처분장을 만들지 못하면서 원전 인근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 안에 만들어 놓은 사용 후 해결료 임시 보관 시설입니다. 땅 위에 노출된 임시 저장고로 인근 주민들은 콘크리트 노후나 손상,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원전에서 이렇게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는 모두 51만 다발, 이 가운데 중수로인 월성 원전이 48만 다발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부는 명확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한 3년 동안
제가 볼 때 허송세가 맞았어요. 중간 저장 시설 그리고 유무 처분 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정작 전기 사용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의 위험은 원전 주변 자치단체들이 수십 년째 떠안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에 대한 없다는 설명도 보상도 없는 상태로 동경주민들이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광역지자체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 서울, 경기 쪽으로도 늘 전국적으로 분산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제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쪽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 특별법은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현재 임시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맥스트라, 케이스트 같은 이런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 시설화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준위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사용 후 핵폐기물은 수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매번 정부가 바뀌어도 영구 처분을 위한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해 원전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어제는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16년 전인 2005년부터 조례로 정해서 매년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독도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려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것. 10월 25일 1900년에 고종 황제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주권을 선포한 날입니다.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이에 대응해 같은 해 경상북도가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25일 독도 수호 결의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독도를 이제 대한민국 영토라는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 칙령 41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하는 날을 10월 25일이고.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에서도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독도의 날은 국가기념일이 아닙니다. 2008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는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이 실질적으로는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우리나라 독도의 날도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당당히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당장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부터 주체적인 관점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북 독도의 달 조례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데 대응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역사성을 담고 이를 보존 관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맞습니까? 일본이 이런 다케시마 날을 정하니까 우리는 독도의 달을 정한다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일각에서는 일본 시마네 현 다케시마의 날을 의식해 국가기념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와 다방면의 독도 교육 지원은 가장 강력한 영유권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부산문화방송과 공동으로 마련한 기획뉴스 위기의 지역대학 첫 편입니다. 2022학년도 새내기가 될 고3 수험생 수는 올해 대학 입학 정원보다 2만 명 이상 적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가의 벚꽃 엔딩 괴담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뒤인 오는 2031년까지 전국 대학의 3분의 1이 폐교 위기를 맞는다는 대학 위기 예측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산 MBC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폐교된 부산의 한 대학.
문은 굳게 닫혔고 내부는 방치된 채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상권은 초토화된 지 오래입니다. 전부 다 가게들이 문 닫은. 우리는 전기세도 뭐 올케 내년 못 내니 이러는데 완전히 여기가 죽은 길 정도가 가면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섭게 줄어드는 신입생 수. 그나마도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요즘에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립대학도 아닌 지방의 작은 사립대학으로서 아무래도 무교과 폐교하는 그런 상황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내년도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졸업하면 되는데 저희 밑에 이제 3학년, 2학년, 1학년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교가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돌까봐.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 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인적 자원 변수 8개, 등록금 의존율과 기본금 등 재정 항목 14개 변수를 다차원 분석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4년제 종합대학 203곳 중 3분의 1이 10년 안에 문 닫을 위기를 맞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3곳의 학교가 폐교 위기입니다. 내후년 12곳, 2024년 2곳, 10년 뒤면 70곳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폐교 위기 70곳의 대학 중 절반 이상, 55.7%가 비수도권 지역대학입니다. 사실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학들 간에 굉장히 자율적인 바탕, 그러나 국가 지원을 확실하게 받는 방식으로 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각 대학의 평가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60%를 적용해보면 향후 10년 안에 폐교하는 26개 대학 가운데 69%인 18곳이 지역대학입니다. 전국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수는 21만 1,300여 명.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부터 실업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고등학교가 아파트 값을 좌우한다. 대구에선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특정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쏠림 현상이 심해서 위장 전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을 앞둔 중3 학생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는 방식도 말썽입니다. 개인의 민감한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했는데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일반 고등학교의 배정을 위해 현재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3학년들의 주소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송된 거주지 확인 조사 안내문입니다. 위장 전입이 발견되면 배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돼 있는 주소를 적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추가로 요구한 서류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요구한 사유서엔 부모 1인 사망, 부모 모두 사망, 행방불명, 이혼 등일 경우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모와 떨어졌다면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교사들도 개인사를 잘 묻지 못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민한 학생들, 특히나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런데 상처가 돼요, 사실은. 숨기고 싶은 것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자존심 센 아들도 많은데. 위장 전입이 심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모든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을 해석을 했을 때 저희들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지역을 그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 서류를 받는 케이스라서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장 전입이 안 심한 지역에서도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빈대 잡다가 초가상 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북교육청의 경우 거주지 확인서를 받을 때 한부모 가정이든 조부모 가정이든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 교육청은 사유서를 학생 편으로 받지 말고 반드시 부모를 통해 받으라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덕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이 시설 폐쇄라는 유례없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던 곳인데 이번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영덕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 시설이 설립된 2015년부터 이곳에서는 장애인 학대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차례나 한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이어 2019년엔 장애인을 식당에서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거주 장애인 침대를 시설 종사자가 사용했고 올해 8월에는 강제 노역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영덕군은 지난 18일 시설 문을 닫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매해 사실 거주인 학대 문제가 불거져 왔고 이게 단순히 개선을 명령하거나 시설장 교체하는 정도로는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게 지난 6년간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설이 폐쇄됐어야 되는 정도의 이제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영덕군의 시설 폐쇄 결정에 대해 해당 장애인 시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 폐쇄 처분과 시설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미하면은 이게 행정처분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저희 거주인들이나 보호자를 위한다면은 그런 걸 인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폐쇄 행정처분 내렸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 장애인 인권단체는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설 운영자는 잇따른 학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쇄 명령이 내려간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시설장과 운영진들은 이 사태의 책임자이고 처분의 대상이지. 이에 대해 영덕군은 폐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설 폐쇄 절차에 따라 임시시설장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조금 중요한 게 지금 인권과 관련했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서 지금 폐쇄까지 갔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과 종사자 인권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또 써야 될 것이고 잇따른 장애인 학대 논란 끝에 시설 폐쇄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시설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최근 창원 마산 하포구 지역 아파트 가격이 1억 원 이상 급등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와 수변공원 개발 호재에다 비규제 지역 가운데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외주 투자자들이 대거 매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MBC 경남의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마산의 랜드마크로 불리던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초 4억 원에 거래되던 84제곱미터형이 이달 들어 5억 2천만 원의 실거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대기자가 줄을 잇는 상황. 거래량이 거의 없던 30년 된 이 아파트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억 4천만 원이던 84제곱미터형은 이달 초 5천만 원이 오른 1억 9천만 원에 잇따라 거래됐습니다. 공시지가가 1억 원 미만이면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노리고 외지 투자자들이 저가 매물을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금으로 집을 사서 나중에 이제 상승했을 때 파는 그런 갭 투자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런 투자는 이제 앞으로 한 계속될 1년 정도 이상은 계속될 것 같아요.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해안도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바다 조망권을 가진 서항지구 수변공원 개발로 여가 공간이 마련된 데다 해양 신도시 개발 호재도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 저평가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대 심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갭투자를 이용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여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뛰는 집값 때문에 주춤하고 못 사게 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결국 지역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 그러듯이. 정부가 그동안 외지인 투기를 잡기 위해 규제를 쏟아냈지만 막상 현장에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규제 지역으로 묶을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가 권영진 시장의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취소하기로 한 것은 저출생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소득이나 다자녀 가구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산후 경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나 자녀 수에 따라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이 줄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상주시와 김천시도 2022년 공공산후조리원 개소를 앞두고 있어 출생률이 낮아 관련 정책을 축소한다는 해명도 맞지 않다면서 재선 공약을 공수표로 만드는 거짓말하는 시장에게는 삼선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 교수 4명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영화 판사는 지난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씩을 선고받은 대학 교수 4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에서 벌금 3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실험 기자재 도소매업자와 짜고 허위 거래 명세서 등을 쓰는 수법으로 적게는 4,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7천만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북의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과 제주, 부산의 충원율은 80%를 웃돌았지만 경북은 평균 충원율 72%에도 못 미치는 61%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북의 충원율이 낮은 이유로는 출산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위치 문제 등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대구와 경북을 가장 먼저 강타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액도 전국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편성 코로나19 현금성 피해 지원 사업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인당 피해 지원액은 대구와 경북 각각 22만 3천 원과 23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20만 4천 원보다 많았습니다. 이제는 길가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청송의 가시거리 250m, 의성에는 240m, 군위는 1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껴 있으니까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표면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는 건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낮에는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릴 건데요.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5도, 안동 5도, 구미도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20도, 안동 19도, 구미 19도로 활동하기 편안하겠습니다. 다만 15도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영천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영천 19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4도, 상주 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미 19도, 상두 20도까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5도, 의성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의성 모두 19도 전망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겠지만요. 한동안은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